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 이런 거. 예,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아, 이번 주제는 입술 필러였군요. 인중은 아래 위로 길어지고 입술은 좌우로 길어진다. 그 인중 같은 경우에는 길어지게 보일 수도 있고 짧아지게 보일 수도 있어요. 무조건 길어지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짧아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위치에 필러를 어떤 방식으로 넣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요. 좌우로 길어지는 거는 실제 입이 길어지는 건 아닌데 이제 입술이 안쪽으로 말려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적절한 위치에 필러를 넣어서 말려 있는 게 바깥쪽으로 나오게 해서 입술이 길어 보이는 느낌을 주는 거죠. 실제로도 이제 입술의 붉은 부위가 많이 보이면서 한 양옆으로 해서 한 2-3mm 정도 길어지는 효과가 있는데 그 정도만 길어져도 이제 입술이 작으셨던, 입이 작으셨던 분들은 되게 만족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인중 길이에 대한 것도 똑같아요. 볼륨을 줄 때 입술이 바깥으로 까 뒤집어지면서 들어가게 볼륨을 주느냐 아니면 그런 게 안 생기도록 볼륨을 주느냐 차이가 있는데 어떤 부위에 놓더라도 이제 입술을 약간 까뒤집어지게 하려면 이제 소량만 넣어서 그렇게 그런 효과를 줄 수 있거든요. 정확한 위치에 놓으면은. 근데 이제 그 위치가 아니라 입술이 까뒤집어지지 않고 볼륨만 줄 수 있는 위치에 필러를 넣어서 까뒤집어지게 만들려고 만약에 한다면 입술이 이렇게 오리처럼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입술 필러 하신 분들 본 적 있을 거예요. 그 위치에 놓으면은 이제 볼륨만 들어가 입술이 안 뒤집어지는데 입술을 뒤집기 위한 시술을 잘못된 위치에 너무 많이 넣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입술이 오리처럼 나오지 않게 하려면 좀 정확한 위치에 소량으로만 시술을 해야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입술 필러를 원하는 모양으로 다 만들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입술 필러를 만들 때 입술 안에 필러를 넣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입술이 늘어날 수 있는 한계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주변 구조도 생각을 해야겠죠. 왜냐면 입술이 있는데 내 구강 모양이나 이런 게 앞으로 많이 튀어나와 있다. 근데 볼륨을 거기에 너무 많이 준다? 그러면 입술이 너무 많이 튀어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술만 봤을 땐 예쁜데 화면을 확대해서 얼굴 전체를 보면 안 어울릴 수 있다는 거죠. 환자분이 원하는 이제 취향을 듣고 그 취향에서 어느 정도 이제 맞춰주면서 주변 구조물을 맞춰서 보여드리죠. 취향을 맞춰드리는 거지 어떤 사진을 가져서 이대로 해서 했을 때 이게 안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왜냐면 내 입술은 짧고 뚱뚱한데 얇고 긴 입술을 시술한 거를 가져왔다면 그대로 만들 수는 없죠. 다만 원하는 느낌을 이제 그거 똑같지 않더라도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주려고 이제 하죠. 가장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그 자기 자신한테 약간 어울리는 모양을 자연스럽게 이제 만들어 주는 거. 보통은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만족도가 높으세요. 대부분은 사진을 갖고 오시는 분들은 입술 필러 처음 하시는 분들. 근데 대부분 한 번, 두 번 해보셨던 분들은 알거든요. 이게 내 입술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되고 어느 정도는 안 되는 거를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맡겨주시는 분들이 많죠. 자연스럽게 어떤 모양을 해주세요. 뭐 자연스럽게 볼륨감 있는 입술로 해주세요. 입꼬리를 뭐 좀 최대한 올려주세요. 막 아랫입술에 포인트를 좀 많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고 다만 이제 사진 같은 경우에서 가져오면은 이제 요거는 된다, 요건 안 된다 그런 거는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만족도는 높은 편이죠. 그렇죠. 입술 필러 같은 경우는 비대칭은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막 진짜 뭐 너무 심한 비대칭은 못 맞추는 경우도 있겠죠.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 여성분이셨는데 교통사고를 나신 거예요. 그래서 한쪽 입술이 약간 뭉개져서 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모양을 이제 맞춰달라고 하시니까 100%까지는 아니어도 한 80-90%는 맞춰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만족을 하셨죠. 근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는 맞출 수 있다. 비대칭을 뭐 이제 한 100 정도 있는 거를 80-90%만 맞춰줘도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거의 잘 못 느끼거든요. 그런 비대칭이 있는 분들은 사실 필러를 하면은 만족감은 높으실 거다. 대칭이 좀 더 잘 맞아가니까 그렇게 보시면 아마 될 것 같아요. 녹이는 주사로 제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중요해요. 필러가 결국에는 우리가 요즘에 쓰는 필러는 히알루론산 필러라서 그 히알루론산 필러를 녹이는 약물로 잘 녹일 수가 있는데
예전에 뭐 칼슘 필러라던가 그런 좀 특이한 필러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주사를 해도 안 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 병원에도 이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물어보죠. 시술을 언제쯤 했냐, 어떤 필러인지 아냐. 어떤 필러인지 모르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했던 안 녹는 필러라서 안 녹는 경우도 보기는 했어요. 근데 녹는 필러를 했다라고 하면은 웬만하면 다 녹는다. 그리고 녹는데 걸리는 시간은 사실 한 2, 3일 정도면 다 녹아요. 근데 예전 했던 필러 양이 많고 오래됐다면 한 번으로 다 안 녹을 수는 있어요. 이제 한 번 더 시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뭐 하셔도 되고요. 모양이 사실 변한다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첫날 한 다음 날 정도까지는 좀 안 하시는 게 좋고 이틀째부터는 저는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입술 필러를 하고 나면 이제 뽀뽀할 때 느낌이 이제 안 좋지 않을까. 우리가 그런 고려는 해요. 이마나 코 같은 경우는 단단해야 되잖아요, 질감이. 근데 애교나 입술, 볼, 악강대 같은 데는 말랑말랑해야 돼요, 자연스럽게. 부자연스럽게 된다면 의미가 없는 거니까 이거는. 그래서 입술 필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러 제형을 선택할 때도 실제 만졌을 때 실제 피부랑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의 필러 제형을 선택하고 필러를 놓는 위치도 되게 중요한데 정확하게 필러가 들어갔을 때 한 일주일 정도는 이제 조금 느낌이 날 수 있는데 그 이상 지나면은 대부분 되게 예민하시 않으신 분들은 잘 못 느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필러를 할 때 고려해야 될 게 결국 이제 모양뿐만 아니라 질감도 이제 고려를 해야 돼서 되게 중요하죠. 그런 거를 이제 선택을 잘 하는 병원에서 하시는 게 좋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양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일상생활에서 한 줄 모르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더욱더 고려를 해야 되고. 내 얼굴이 이마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마는 단단한 게 기본인데 말캉말캉 거리게 해놓으면 안 되죠. 오늘 준비한 얘기가 끝났나요? 질문 없어요 이제? 또 좀 한 10개 정도 만들어 오시고 이제 마지막 인사 하시죠. 마지막 인사는 뭐 다들 하는 거니까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